월드컵 보느라고 영상이 많이 늦어졌는데요. 일단 이 영상은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8시 정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12월 9일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던 영상이 11월 30일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달러 인덱스가 움직인 건데 한눈에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은 기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못했어요. 이건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큰손들의 수급, 즉 헤지 펀드들의 매수 강도를 빨간 선으로 그려봤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게 11월 22일 기준이었어요. 매수 강도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고요. 가장 최근 날짜인 12월 6일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달러 인덱스는 당시보다 조금 더 내려왔고요. 빨간 선 역시 조금 더 내려온 걸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헤지펀드들은 달러에 대해서 팔면 팔았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지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큰손들의 수급을 매수 스탠스와 매도 스탠스로 나누어 살펴봐야 돼요. 11월 22일 당시에 노란선은 점점 내려오고 있었고요. 빨간선은 평행선 보합세를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노란선이 하락을 한다는 건 큰손들 헤지펀드가 매도는 매도인데 소극적인 매도 스탠스를 보이는 거다. 빨간선이 올라와 준다면 이거야말로 적극적인 매도 스탠스다. 이렇게 본다면 11월 22일 당시 큰손들이 보이고 있던 스탠스는 아주 뚜렷한 거였죠. 1번과 2번 중에서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1번. 소극적인 매도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야, 정말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란선은 당시에 비해서 엄청나게 내려왔고요. 빨간 선도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노란선에 비해서는 거의 평행선을 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12월 6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1번과 2번 시나리오 중에서 선택된 건 뭐다? 1번 시나리오다. 방금 전 그래프에 달러 인덱스를 포개 놓으면 입체적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긋고 있는 세로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요. 노란색 선은 누가 보더라도 흘러내리고 있어요. 반대로 빨간 선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인 매도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노란선이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쭉 올라가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고점을 찍고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되죠. 롱 포지션 감소가 지금에 와서야 효과를 발휘하고 있구나 해석이 되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가 확 고꾸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바로 여기 보시는 빨간 선, 즉 큰 손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 늘어나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올라가줘야 되냐? 깨작깨작 이 정도 이렇게 올라가줘서는 안 되고요. 적어도 한 요 정도 이렇게 줄이 쭉쭉 올라가 줘야지만 달러 인덱스가 엄청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 달러 약세를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2% 정도 동력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몸풀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국내 원달러 환율 분석 들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렸던 11월 30일 이후에 환율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1319원에서 1301원으로 하락을 했으니까 숏 의견을 주장했던 제가 적중한 셈이라고 할 수 있죠. 한때는 1320원을 넘어서 30원까지 노려보나 싶었는데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엄청난 하락세가 나오고 말았어요. 저는 환율을 분석할 때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1단계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검은 선, 즉 가격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환율의 추세와 방향을 읽어냅니다. 2단계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 큰 선들의 수급인데요. 먼저 1단계 검은 선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세 가지 특징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 채널 보시면 11월달 이후에 환율 분석 영상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30일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원달러 환율은 추가로 빠질 겁니다. 숏 배팅 의견을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원인은 단 하나, 검은 선이 줄기차게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11월 1일을 기점으로 이어진 저의 숏 배팅, 환율 약세 의견이 그때 당시에도 쭉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위기가 없던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다시피 환율이 1340원, 1350원대까지 위협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검은 선이 쭉 거의 일직선으로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저는 계속 숏 배팅 유지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환율은 1300원을 다시 위협하게 이르렀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 검은 선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렸던 12월 1일 환율은 1원 빠졌고요. 검은 선은 하락세를 잘 이어갔어요. 그 다음날인 12월 2일 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검은 선은 또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주말을 건너뛰고 12월 5일 환율은 7원 빠졌고요. 검은 선은 역시 하락을 이어갔어요. 단 검은 선에
하락 기울기, 하락 강도가 약간 둔화됐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위에 그려진 빨간 선, 원달러 환율의 궤적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대신에 아래 그려진 검은 선의 요 꼬다리, 궤적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검은 선이 쭉 내려오고 있으면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거다라는 강력한 암시예요. 반대로 하락세가 점점 둔화가 돼서 평행선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는 환율이 추세가 바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5일날 나타났던 요 하락세 둔화 현상은 저의 신경을 거슬리게 충분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검은 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 판단을 함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뚝심 있게 환율 약세 의견을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12월 6일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환율이 26원이나 폭등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눈 딱 감고 이 빨간 선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요 검은 선 꼬다리만 쳐다봤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내려왔죠. 따라서 환율 약세 의견을 밀어붙였어요. 자신만의 분석 기법이나 툴이 없었다면 환율이 26원이나 폭등을 한 이날에 숏배팅을 꺾는 게 뭐 그리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제 환율이 쭉 올라가겠구나, 추세가 바뀌었구나, 신호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검은 선이라는 확실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 약세 의견을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었어요. 환율은 하루하루 변동폭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때는. 그러면 뭐 일봉 차트다,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다, 뭐 경제뉴스 기사다, 이것만 읽어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헷갈리기가 십상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환율의 큰 흐름을 보려면은 하루하루의 등락 궤적에 집중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뭐 펀더멘탈 현재 미국 금리가 어떻고 이런 거를 끌어들여서 분석하기에는 너무나 하루하루 환율 움직임이 급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12월 7일에는 환율이 3원 가까이 올랐어요. 뭐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환율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제가 만들어낸 검은 선은 계속 하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정말 다행스럽게도 환율은 4원 가까이 빠졌고요. 역시 검은 선은 나몰라라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너의 의견은 뭐냐? 저는 여전히 환율 약세 의견입니다. 검은 선이 여전히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게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이유예요. 설령 환율이 뭐 1290원, 1280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1350원, 1340원 이때까지 쭉 올라가서 돌파를 한다? 저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강세는 지금으로서는 어림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빨간 영역은요, 검은 선이 움직일 수 있는 한계치를 나타내요. 즉 검은 선이 아무리 많이 올라와 봤자 여기 보시는 빨간색 영역 상단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요, 많이 내려와 봤자 여기 보시는 빨간색 영역 하단, 경계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요 빨간색 영역 내부에서만 이렇게 오락가락 와리가리 한다는 얘긴데, 검은 선이 쭉 내려와요. 그러다가 빨간색 영역 하단 경계선에 거의 도달했어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요, 방향을 바꿔서 올라가줘야 됩니다. 반대로 쭉 올라오다가 거의 상단 경계선에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뚫고 올라갈 확률은 아주 낮아요. 반대로 방향을 바꿔서 내려가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시에 검은 선은 빨간색 영역 거의 하단부, 최하단부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쭉 올라갔죠. 그렇게 되니까 환율이 바닥을 짚고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이론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검은 선이 빨간 영역을 뚫고서 올라갔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블랙스완이에요. 확률적으로 아주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검은 선이 빨간 영역 위로 머리를 내민 이 부분은 역대급으로 환율이 고평가됐다는 뜻입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요 천장 부분, 머리 부분 곧 내려갈 수밖에 없다. 과대평가 국면이 해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요, 11월 1일 기점으로 제가 환율 약세 의견으로 돌아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검은 선은 이내 빨간 영역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쭉 내려오고 있고요, 환율도. 그런데 이제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어요. 검은 선이 조금만 더 내려가면 빨간색 영역 하단 경계선에 도달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요, 검은 선이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11월 달 이후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환율 하락 추세가 더 이상 얼마 가지 못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 그랬던 것처럼 검은 선이 빨간 영역 아래로 뚫고서 내려갈 확률도 얼마인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자면요, 현재 검은 선은 빨간 영역 하단부, 최하단부로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환율 하락세가 그렇게 오래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좀 작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엄청 흥미진진해진 거예요. 검은 선이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사실 2020년 8월 이후에 현재 검은 선이 머물고 있는 위치가 역대급으로 낮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변화가 생기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환율 분석 2단계로 넘어갈게요. 11월 30일 기준이고요. 녹색선은 역외 헤지펀드들 그리고 국내 은행들의 달러 매수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녹색선이 당시에 바닥권에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얘기는 헤지펀드와 국내 은행 딜러들이 달러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달러가 1350원대 튀어 올랐더라도 금세 먹히고 말죠. 이 기간 중에 녹색선이 조금이라도 반등 기미를 보였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는 1350원을 뚫고서 1360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녹색선이 사실 여기서 바닥을 기고 있는 이유는요, 제가 한계치를 설정해 뒀기 때문이에요. 조정을 해준다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나올 겁니다. 즉 큰손들이 달러에 대해서 계속 팔고 있구나. 제가 방금 전에 11월 1일부터 계속 달러 약세 의견을 밀어붙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도중에 위기가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이 부분, 이 수급 그래프를 그려봤죠. 그랬더니 녹색선이 마치 잘 다려진 와이셔츠 옷깃처럼 평행선을 그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다. 꺾을 필요가 없다. 계속 숏 의견을 유지를 해야겠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귀신같이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11월 30일 당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녹색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녹색선이 약간 올라간 걸로 나와요. 평행선에서 약간 한 1mm, 2mm 정도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의 강력한 상승세는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 매수세 아주 무시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색선이 왜 올라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빨간 선은 곤두박질 쳐서 바닥을 기고 있었죠. 달러에 대한 매수 낌새는 전혀 포착이 안 되고 있었어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빨간 선은 그때보다 한 단계 더 내려가 버렸어요. 즉 역외 헤지펀드는 달러에 대한 매도 공세를 더 강화했다는 뜻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길을 못 펴고 계단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국내 은행들의 스탠스가 남아있거든요. 11월 30일 당시 국내 은행들은 달러에 대해서 매도 스탠스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매수세는 전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지금은요, 이 연두색선이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또 살짝 내려가 있는 좀 아리까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사들인 건 맞아요. 하지만은 연두색선의 이 상승폭이 요때나 이 정도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일 정도로 작기 때문에 달러 결제 수요가 은행에 잠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이 정도의 소소한 반등폭도 아니죠. 왜냐면 다시 며칠 내에 고꾸라졌으니까. 이 정도 상승세로는요, 달러 환율이 1350원대를 뚫고서 올라간다? 이 정도를 견인하진 못할 거예요. 국내 기관과 해외 헤지펀드의 수급 비중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원달러 환율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고, 헤지펀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달러 숏, 원화 롱 포지션이기 때문에 국내 기관이 아무리 결제 수요가 몰려서 잠깐 드문드문 올라갈 수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의 추세 하락이 일주일만이라도 추가적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검은 선을 활용한 분석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분석에서 뭔가 변화가 감지되면 즉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다면 남들보다 빨리 아실 수 있겠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